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와! 이 영상은 사회복지학과를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과 사회복지사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사회복지사로 3년차 일하고 있는 유태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했으나 이제야 찍게 되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시가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시작을 했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사회복지학과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궁금한 점,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를 가서 궁금한 점,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돼서 궁금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하기 전에 대학을 고르는 과정에서 궁금할 것 같은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질문들은 저의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 댓글에 물어봐줬던 질문들을 토대로 질문을 기획했고요. 일단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는 정말 최근에 저의 댓글로 문의를 주셨던 건데, 제가 내신 등급 6등급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학과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물론 사회복지학과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시 등급 컷을 보면 거의 3, 4등급으로 뜰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대학마다 성적 산출 기준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이 중에 골라서 성적을 측정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이거를 다 포함해서 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입학처라는 사이트가 따로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자신의 내신 등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전대에도 넣고 모건대에도 넣었다고 쳤을 때 내 내신 성적이 어디는 3등급으로 나오고 어디는 4등급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학교마다 성적 산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시라면 정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부족한 과목을 위주로 성적을 높이던지, 아니면 잘하는 걸 완전 잘해서 거기서 점수를 얻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대를 가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회복지사가 지방대라고 해서 별 이렇게 차이가 저는 없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충분히 그 면접에 갈 수 있고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대학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대학에 가는 거잖아요. 대학 학위만 따고 나는 백수로 살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는 지방대에 가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학교가 다 있는 거니까 어느 대학에 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핵심인 게, 학점은행제로도 사회복지사 취득할 수가 있고요. 2년제 나와도 사회복지사 취득할 수 있고요. 4년제 나와도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지방대면은 취업이 안 된다 하면 학점은행제도 취업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기준이 있기는 할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기준. 근데 그 기준에 이것을 더 포함시키면 정말 완벽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은 어디에 가나 사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사실 저는 2가지만 고려했었는데 여러분들께는 3가지 고려할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사회복지학과 졸업하려면 졸업 요건에 봉사 시간이 막 200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 실습,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면 실습이 꼭 필수인데 그거를 1번 가느냐 2번 가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봉사시간. 사회복지학과라고 해서 봉사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전대학교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학교는 봉사시간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뭐 전공 과목 들었을 때 뭐 40시간 채워와라 이런 거는 있었어도 따로 졸업 요건에 봉사시간을 채워야 되는 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채우려고 했던 봉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실습. 어느 학교는 실습을 2번 해야 되더라고요. 1번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2번이라고 하라 하니 저는 와, 그 학교 안 가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거는 저는 생각지 못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면 2년제든 4년제든 학점은행제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일단 기본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과목을 조금 더 들으면 우리 학교 기준으로는 건강가정사 자격증도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청소년 지도사도 취득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그 학교에 해당 그 이수 과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우리 학교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저도 자격증을 취득했었고요. 그래서 원하는 분야로 자격증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학교 홈페이지 가면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은 고려해봤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보통 뭐 사회복지사만 있어도 취업은 가능하지만 겸사겸사 수업만 들어도 나오는 자격증이면 조금 아깝잖아요, 안 따기에는.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제가 많은 질문을 해요. 너는 근데 왜 사회복지사 하고 싶어? 돈 안 될 텐데. 이런 말을 하면 애들이 다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은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물론 고등학교 때 그런 마인드로 사회복지학과를 갔었는데 여러분, 이게 24살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25살, 26살 되니까 좀 현실에 대한 현타가 온다랄까? 일은 이만한데 나는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진짜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지 혜택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하고 싶어요. 급여는 상관없는데 취업이 잘 되나요? 취업이 잘 되어 일을 하든 말든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사 취업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학교에도 있고요. 병원에도 있고요. 복지관은 물론 다양한 센터에 관해서는 정말 분야가 다양해요.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뭐 지역사회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가족도 있고 NGO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를 뽑고 뭐 이런 다양한 곳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의 폭이 참 넓어요. 여러분, 그 분야를 빨리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Q&A로 답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대학생이 돼서 궁금할 것들, 내가 대학생이 됐는데 어떤 점이 궁금할까 생각을 해보고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대학교 졸업학점 중요한가요? 성적이 중요할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사실.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펙. 이거는 내가 어떤 중요한 거, 유명한 거를 했다라는 것보다도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그게 대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뭐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임원 활동일 수도 있고 봉사, 동아리, 공모전 다 다양해요. 어떤 것이든 성적만 챙기지 말고 두루두루 다 해보시는 게 정말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 시야가 넓어져요. 사회복지사는 하나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을 다 봐야 되고 혼자서 정말 수많은 일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사실 봉사가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야 내가 어떤 봉사를 또 그쪽에서 기획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대학 가면은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가끔 중학생인데도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데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중학교 때는 놀아도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저는 놀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리 따놓으면 좋은 것들은 컴퓨터 자격증. 시간 많을 때 따는 게 정말 좋기는 해요. 컴퓨터 자격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말 워드는 그냥 기본으로. 왜냐면 엑셀 파일 많이 만들고요. 한글 파일 늘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고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좀 잘 다뤘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영상 편집하는 기술 간단하게라도 그거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했을 때 결과 영상을 만든다든지 상반기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을 남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요즘은 영상 시대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잘할 거예요. 그리고 웹자보 만드는 일. 우리 가끔 뭐 청소년 센터나 이럴 때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하는 그런 포스터 봤죠. 요즘은 선생님들이 직접 그런 거를 만드세요. 청소년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뭔가 참여자를 모집한다든지 그럴 때는 요즘은 웹자보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잘 하실 거예요. 망고보드나 미리캔버스 이거는 정말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될 거고 어차피 대학 가서도 많이 활용할 거고 이러니까 내가 아무리 컴맹이라도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들, SNS 활용하는 방법 우리 기관을 홍보해야 할 때도 있고 우리 기관의 내용을 업로드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숙지를 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세대는 이제 너무 잘해요. 그래서 걱정이 없긴 한데 혹시나 하고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봉사를 많이 하면 좋은가요? 많이 해야 되나요? 고등학교 친구가 한번 물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 봉사 시간 몇 시간 채워야 돼요?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니까 봉사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거는 학교마다 사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거의 없어요.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되는 게. 하지만 사회봉사라는 교양교육을 듣게 되면 20시간 이렇게 채우라고 합니다. 그 봉사 시간을 채우면 학점이 들어오죠. 그런 거 외에는 봉사를 채워야 되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사회복지 실습은 어떤가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실습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를 포기하는. 그래서 좋은 기관에서 실습을 해서 정말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화이팅! 일곱 번째, 대학 분위기는 어떤가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너무 많아져서 어떨지 제가 감은 안 오는데 사회복지학과라고 해서 엄청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군기 있는 곳은 군기가 있고 대전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실 좋았어요. 저희 때부터 좋아진 것 같아요. 선후배 관계도 그렇고 동기들끼리는 원래들 좋고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갔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반 분위기라는 게 저희 반에는 사회복지학과 제 동기는 75명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고등학교 때는 한 반에 20명 정도잖아요. 그래서 20명이 돼서 75명이 됐으니까 나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귈 거야. 다 친해져야지 라고 생각하고 대학에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수업도 다 다르죠? 사람은 너무 많죠? 같이 짝꿍하는 거 아니면 말할 기회도 없죠? 여러분, 동기끼리도 서로 모르는 사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얼굴은 알더라도 말 한마디 안 해본 친구도 있었고 졸업할 때까지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후배도 그래요. 사실 MT나 동아리, 임원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막 선배들이랑 마주칠 일도 없고, 하지만 마주칠 일이 있다면 한 2, 3학년 되면 복학생 오빠들이 오는 복학생 오빠 형들이 왔을 때 선배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근데 선배지만 졸업을 같이 하면 입사는 또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대학교의 장학제도나 제가 누린 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대전대학교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고 갔어요. 일단 대전대학교 홍보대사를 2년 동안 해서 장학금을 정말 많이 받았죠. 학교 홍보대사를 하면은 여러분들처럼 고등학생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 홍보도 나가고요. 입시 박람회 가서 우리 학교 설명도 해주고요.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한다고 하면 제가 상담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꽤 활동비가 쏠쏠하게 들어왔었죠. 일단 그런 걸로 돈벌이가 됐었고요. 그리고 국외봉사. 사회복지학과라면 해외봉사 한 번쯤은 꼭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그 경험은 진짜 나중에 성인 되고서 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직장인 되고 국외봉사 나가기 어려워요. 시간을 그렇게 오래 빼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때 꼭 해봤으면 좋겠는 거, 국외봉사. 해외여행은 언제든지 휴가 내고 갈 수 있지만 국외봉사 같은 경우에는 드무니까 저는 꼭 추천드리고요. 저는 HRC 튜터라는 것을 활동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전대학교에 신입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따로 있어요. 그 기숙사에 살면서 신입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튜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장학금이 쏠쏠해서 기숙사비를 다 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한 건데 학교 내에 신협이 있어요. 그 신협에서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돈을 벌었었죠. 보통 회계학과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협 근장은 제가 들어가고 그 뒤에 제 과 후배를 심어주고 그 과 후배가 졸업하면서 또 우리 학과를 해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다시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이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꼭 연락해주세요. 교회 근로도 나간 적 있는 것 같아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로 근로를 나갔는데 이것도 시급이 꽤 쏠쏠해요. 그때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한 3,000원 정도 더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대학교는 장학제도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보통 장학제도 하면 성적장학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마일리지 장학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취업특강이나 뭐 그런 수업에 참여했을 때 마일리지가 쌓여서 나중에 장학금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금액이 꽤 컸죠. 저는 받지 못했지만 저의 남자친구가 그걸로 졸업하기 전에 정말 쏠쏠하게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홈페이지 잘 찾아보시고요. 9번째, 사회복지학과 남녀 비율은 어떤가요? 저희는 진짜 절반이었어요. 반반. 남자 반, 여자 반. 근데 보통 여자가 더 많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남자 친구들은 군대 갔다 오고서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요. 졸업하고 다른 분야를 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너무 더워요.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궁금할 것 같은 점. 이거는 뭐 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을 했었죠.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
그 영상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대학교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주셨고 학점은행제 취득하는 곳에서도 정말 제 영상을 많이 추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마인드는 무엇인가요? 늘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사회복지사를 꿈꿨을까? 내가 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는가? 그때 그 감정을 생각하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똑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하고 싶었던 계기가 해외봉사를 갔다 와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나라에 갔을 때 사회복지사 내가 이래서 하고 싶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시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정말 사회복지사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급여는 적지, 일은 많지, 야근, 수당 같은 것도 많이 안 나오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현타 오고 지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다 마음에 묻고 일을 하셔야 그게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마 너무 힘든 순간에도 이 일을 통해서 기쁜 일이 하나 온다면 그게 다 싹 잊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팅! 두 번째,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영상 찍을 때 되게 성격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성격이 좋지 않고 소심한데 사회복지사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격이 내가 지금 소심하다고 해서 10년 뒤에 소심할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성격은 내일도 바뀌고요, 모레도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격이 어떻다 한들 그때 가서 그 상황에서 잘 처리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막상 내가 봉사 갔을 때 생각해보세요. 애들 학습지도 봉사를 갔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얘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봉사 못 하잖아요. 그렇게 돼도 내가 소심하더라도 말 한마디 걸을 거고 어떻게라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사회복지사 급여 괜찮은가요? 급여가 적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건데 얼마나 적을지는 또 감이 안 오시죠? 일단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주고요.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근데 수당이 붙고 이러면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받아요. 근데 문제는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순간 세금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최저임금보다는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은 넘는다는 거. 무슨 말이야 이게? 어쨌든 여러분,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네 번째, 분야가 얼마나 넓은가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분야도 많고 넓은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점은 첫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분야를 정확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분야가 바뀌면 이직하는 순간 내가 경력은 인정이 돼요. 근데 호봉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기관이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반 복지관이나 센터나 이렇게 갔을 때, 이직했을 때 경력은 인정해 주시겠죠. 근데 저의 사회복지 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점 고려해서 여러분들은 꼭 첫 직장도 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하고 취업 어떤지 궁금하시죠? 이번에 공무원 합격한 친구들도 한 5명 정도 됐고요. 저처럼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또 노인 쪽에서 일해요. 저는 NGO여서 지역사회랑 모든 분야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 쪽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요. 요양원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직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어떤 거를 궁금해하는지 사실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저의 인스타그램 DM도 늘 환영이니까 저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거든요. 다 답변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1학년 때 성적 관리 잘하세요. 모두가 놀 시기니까 그때 성적 관리를 조금만 더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거, 우리 대외 활동 꼭 합시다. 공부만 하지 말고 이것도 체험해보고 저것도 체험해보고, 경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했던 모든 경험이 지금 일하면서 다 쓰여요. 심지어 알바했던 것도 다 쓰이고, 홍보대사 했던 게 정말 크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의 제 후배들에게 상담도 해줬었고, 뭐 학교도 알려줬었고, 그 덕에 지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보면 참 좋지 않나요?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만 떠나볼게요. 안녕.